어느 정도 버시는지? 지금 최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월 매출은 3천만 원씩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진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파신다고 했는데 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를 판매하셔도 전혀 뭐 지식재산 침해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품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발생한 경우는 없어요. 그럼 대표님한테 배워서 뭐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막 몇천만 원대 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신가요? 네, 계세요. 그분들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40대인 경우도 계셨고 30대인 경우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국가 제품 해외 구매 대행하고 계신 거예요? 전 현재 일본 국가에서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왜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시작해야겠다 맘먹었을 당시에 이제 제가 이걸 파봐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중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반골 기질 때문에 뭔가 이거 하면은 경쟁력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뭐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시장의 파이가 넓을 것 같은 일본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다가 한 1년 지난 시점부터 중국 구매 대행도 한번 궁금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제가 물건을 주문해서 고객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한 물건이랑 다른 상품이 간 경우도 있었고 저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만든 상품이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올렸던 거죠. 근데 그게 막 누구나 아는 구찌 같은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 모를 법한 그런 것들까지 다 따라해서 만들길래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CS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너무 많았었고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반품 비율이 진짜 한두 달 하는 사이에 퍼센테이지로 한 30-40% 정도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마켓이 정지가 되는 바람에 사업자 새로 내고 나서도 이제 정지가 돼서 중국 구매 대행 쪽은 아예 접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은 그런 게 없나요? 네, 제가 일본은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 정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 관련한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상품만 일본으로 구매 대행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카페 좀 들렸다가 사무실 가서 일 좀 볼 생각입니다. 대표님 근데 구매 대행은 사무실 없이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나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서 이제 한 켠에다가 사무실처럼 세팅해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작업 공간이랑 자는 공간이랑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태해질 것 같아서 한 1년 지난 시점부터는 사무실을 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일인가요? 일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나라 수요에 맞게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말 그대로 구매 대행을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일본 현지에 있는 거를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저희 현지에 직접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서 고객한테 바로 갈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신 건가요? 뭐 특별할 거는 없고 보통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게 라쿠텐이랑 아마존 재팬 이 두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본 물건을 대표님이 뭐 사이트 같은 거 개설하셔가지고 거기에 일본 물건을 이렇게 떼다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자사몰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 기존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뭐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물건은 이렇게 어떻게 사오시는 거예요? 일본 현지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다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쿠텐이랑 아마존 재팬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와 동일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전에 이제 팔리기 이전에 재고를 사입해놓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물건을 올려놓고 고객이 그걸 확인하고 주문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가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 판매 후 주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에 이 옷을 사고 싶은데 국내 쿠팡이 없고 유니클로 매장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올려놓은 그 일본 현지 유니클로 제품을 산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가서 사면 되는데 왜 대표님한테 사시는 거예요, 고객끼리?
일단 우리나라 유니클로 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보다 일본에서 특별히 출시하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을 똑같이 올려도 저희한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즈 품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제 모든 소비자가 솔직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중립 들어오면 사서 파는 거니까 따로 돈이 들지는 않겠네요.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고 저희 맨 처음에 사업자 세팅하면서 뭐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할 때 발생하는 비용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물건 매입할 때 저희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무자본은 아니고 소자본, 저자본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재고를 주고 파는 게 아니니까 뭔가 리스크도 확실히 적긴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 구매 대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미 고객이 사전에 주문하기 전부터 뭔가 결심을 되게 많이 하고 주문을 하세요. 충동성 구매보다 목적 구매가 강하기 때문에 사고 나서 받아보시고 나서 반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전에 무신사라는 대기업 회사를 다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만둔 거예요? 뭐 대기업이면 복지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복지 면에서 되게 좋았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다른 직장 대비해서 봤을 때 처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았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좋았었는데 뭔가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찾아오는 게 거니 하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뭐 갈수록 연봉 상승률 대비 업무의 책임감은 배로 늘어나고 매일 야근도 꽤 잦았었고, 그런 게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내가 10년, 20년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신사 다녔을 때는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으셨는지. 제가 나오기 직전에 받았었던 월급이 받을 거 다 합입해서 그래도 200 후반, 290 그렇게는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29살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무신사 퇴사하시고 다른 부업은 안 해보고 바로 일본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일본 구매 대행 하기 직전에 이제 요새 뭐 메타커머스, 먹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인스타그램으로 수익화를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그거는 잘 되셨나요? 그걸로 돈을 벌긴 벌었었어요. 얼마 정도 버셨어요? 계산할 가치도 없을 만큼 적게 벌긴 했었습니다. 그럼 그 먹스타그램 음식도 공짜로 먹고 네. 원고료 수익화도 되고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거는 돈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 계정을 좀 키워나가다 보면 뭐 식당 사장님이나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홍보를 해달라,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광고비를 줄 테니까 해달라 라고 하면 찾아가서 음식 사진 찍고 원고 올려주는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형식인데, 실제로 제가 그때 받았던 연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운영하던 계정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 있어서, 잠시만요.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군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퇴사를 하고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데 들어오는 게 죄다 협찬건인 거예요. 밥값만 지원해주고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버티다 보면 나한테 돈을 주겠지 하고 조금 버텨보다 보니까 이제 5만 원, 10만 원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몇 건 진행하고 이걸로 그래도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광고가 이제 뭐 부산, 울산, 대전 이런 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또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면서 과감하게 접게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적으로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약간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지는 못했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보신 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인 거군요. 네, 맞아요. 어쩌면 직장 다닐 때보다 좀 얼매이는 게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일본 구매에 대한 일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버시는지? 지금 최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월 매출은 3천만 원씩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진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0%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00 정도 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파신다고 했는데 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를 판매하셔도 전혀 뭐 지식재산 침해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품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발생한 경우는 없어요. 그럼 대표님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 물건을 몇 개 정도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한 7,000개 정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혼자 좀 파보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초반에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허수로 올려놨던 것들도 사실 초반에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제하면 4,000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소싱과 업로드의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고 효율화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다수 사업자 운영하시면서 더 많은 상품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 상품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00개를 어떻게 올리는지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막막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치면은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자동으로 올려준 다음에 마진만 좀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쇼핑몰 쿠팡 네이버에만 판매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 외에도 11번가랑 지마켓, 옥션, 점할 수 있는 마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사무실 혹시 가깝나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길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 상품이 어떻게 그 일본 사이트 쿠팡 네이버에 올라가는지 한번 컴퓨터 화면 보여주면서 좀 설명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무실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4,000개에서 7,000개 물건, 일본 물건 올려서 파신다 했는데 그게 숫자로 들었을 때는 진짜 엄청난 인풋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뭐 프로그램으로 엄청 간단히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쿠텐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예시로 한 가지 좀 수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랭킹 페이지에 일단 들어왔는데 좌측에 보이시는 카테고리 중에서 임의로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발에서 남성 신발, 부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까 벌써부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상품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레드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킨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제품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화면과 좀 달리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수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실 게 없고 이 수집 버튼 클릭을 해서 이 로딩바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이제 이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수집 완료가 되면은 프로그램 들어가서 아까 전에 수집했던 상품을 여기 보이시는 신규 상품 등록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죠. 가져와 있네요. 네, 아까 봤었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가격 정보까지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상품명부터 시작해서 뭐 카테고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수정을 하고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는데 킨이라는 브랜드였으니까 뭐 킨, 첼시 부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 따로 있나요? 네, 고객들이 이제 지금 방금 보셨던 표현들이 조금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매할 곳은 국내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검색해볼 그런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상품명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이 형태와 일치하는 첼시 부츠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상품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예시로 두고 나머지 것들도 이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우리가 크게 뭐 다르게 세팅해 줄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계산식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으로 20%의 마진을 가져갈 거다. 그럼 20% 아니면 30%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무슨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쿠팡 네이버에 대표님이 일본 상품 올리는 거잖아요. 네. 20% 더 비싸게. 배송비가 일본에서 그 고객님한테 가기까지가 일본에서 한국이 배송 와야 되고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이런 인천 공항 같은 데서 또 CJ 택배나 우체국으로 해서 또 그 우체국에서 고객님한테 배송이 가야 되잖아요. 배송비가 막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게 남는 장사가 되나요? 배송비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얼마가 나오죠? 한 뭐 보통 해외에서 물건 구매한다 하면 뭐 2, 3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이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내 택배로 보내면 한 뭐 4,000원 할게 뭐 8, 9,000원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과정 생각하셨을 때 뭐 네. 국내 택배사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택배비 발생될 거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저희가 배송대행지라는 곳을 이용을 하면은 네. 해외 배송비부터 시작해서 국내 택배사 인계되는 과정까지 다 한 번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뭐 그렇게 따로 지불할 거 없이
한 개만 거쳐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럼 그게 다 합쳐가지고 9,000원이요? 네네, 맞아요. CJ에 대한 통원이랑 우체국에 그런 데서는 우리가 또 별도 발생이 안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만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튼 그런 9,000원에 대한 배송비도 그 마진에 더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썸네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데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저희가 쇼핑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삭제를 해주시고 아, 세상이 진짜 좋아졌네요. 네, 사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크게 공감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지금 보는 이런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어 같은 것도 이미지 사이사이에 범벅이 되어 있고 한데 비교적 일본 구매 대행은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작업해 줄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만에 하나 이제 뭐가 있다라고 해도 뭐 원클릭 배경 지우기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원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원가가 11,550엔.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환율 기준으로 108,0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거를 한 13만 원에 올려도 택배비하고 남긴 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대표님 한번 저는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쿠팡에 네이버에 어떻게 팔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뭐 버튼 누르면 이게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또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공들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시면 여기 마켓일과 업로드라는 버튼 보이시죠? 네. 클릭하셔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쿠팡 다양한 마켓들이 나왔는데 제가 올리고 싶은 마켓만 체크하셔가지고 선택 마켓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다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이게 업로드 누르면 지금 올라가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이게 로딩 되고 나서 네.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 올라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저 신발이 지금 일본 현지에서 한 108,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더 이렇게 비싸게 올려도 팔리나요? 네, 실제로 지금 네이버 쇼핑에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검색해 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일한 상품들이 올라와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아까 예상하셨던 가격보다 더 높게 올리는데 이게 꼭 최저가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만 14만 원짜리도 배송비가 49,000원이라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4만 몇천 원이 배송비가 9,000원 드는 건데 배송비 4만 원 버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여기다 녹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진짜 저렇게 다 비싸게 팔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한데 이런 상품이 좀 한정적이진 않나요? 아니요. 근데 한 가지 브랜드만 놓고 보시더라도 상품도 워낙 다양하고 사실 이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를 저희가 못 따라가요. 상품 하나하나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정말 많습니다.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브랜드 나이키 네. 매장 같은 데 가면 제품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왜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방대한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일단 브랜드 자체도 저희가 아는 브랜드를 벗어나서 저희가 진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보여드려도 네. 뭐 그레고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색만 해보셔도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벌써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냐? 이거는 한국에 매장이 없나요?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있긴 한데 상품 가지수 차이가 상당해요. 일본에서만 출시되는 상품도 많고 이제 일본은 별주라고 해가지고 특정 편집샵이나 특정 브랜드와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국내 사입 제품이나 발매 상품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레고리 직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셔도 벌써 직구로 소비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네. 저 아는 사람도 이제 일본 가구만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매니아들이 확실히 있구나. 20대 후반에 이렇게 3천에 매출을 내고 막 600만 원 순이익으로 벌고 계시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진짜 알려달라고 엄청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나이 때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진짜 알려달라고 막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안 하나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좀 유의미한 매출 만들어낸 이후에도 뭐 정확히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정 채널에서 먼저 제의해 주셔서 나오고 난 뒤 우연히 또 본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명 정도 저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사업자 내는 건 간단하니까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것들을 일단 해서 사업자부터 만들어 와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 합니다. 막상 알려달라 해놓고 뭐 해와 이러니까 아무도 안 해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 3명 중 1명은 그래도 사업자 다 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알려줬었는데 그 이후 과정을 또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게 회사에서 누가 시키는 거 아니고 본인이 하려는 건 잘 안. 그니까 그게 저였으면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전 적극적으로 배웠을 텐데 내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몸짱 만들어줄게요. 헬스장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거 진짜 배워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열정 가득한 사람이 만약에 대표님한테 이런 거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의 지금 이 노하우와 이 방식대로 하면 이게 바로 수익은 날 수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맞는 거죠?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럼 대표님한테 배워서 뭐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막 몇천만 원대 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신가요? 네, 계세요. 그분들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이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40대인 경우도 계셨고 30대인 경우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한뭐 수익이 몇 개월 만에 뭐 한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이제 수강하는 기간 포함해가지고 한두 달 이내 그렇게 되신 경우도 있고. 한두 달 이내에 몇 천만 원대 매출이 나신 거예요? 네, 대부분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어요. 네. 40대신데 그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단가학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면서도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 주차별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그 다음 주에 적용하시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빨리 나셨던 것 같습니다. 대박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올해 시작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올해 지금에도 이게 되는 거는 확실하네요. 그쵸. 올해 시작하셔도 오히려 더 성과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찝어준 뭐 그레고리 이런 이제 일본 브랜드 상품을 좀 알아내고 뭐 판매하면 되는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기초만 잘 다져 놓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여기에 과연 얼마의 시간을 쏟을 것인가, 얼마의 정성을 쏟을 것인가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챗GPT한테 일본 브랜드 알려줘 해가지고 좀 물어보면 좀 더 쉽게 그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일본 구매 대행하면 매출이 좀 더 빨리 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업무하면서 실무적으로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AI를 잘 활용하긴 하는데 아쉬운 게 그걸 이제 벗어나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30분 일하고 뭐 얼마 벌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요새 워낙 많아졌잖아요. 요즘 뭐 AI로 5분 만에 뭐 월 몇천 이런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뭐 효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땀 없이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무책임하게 그런 말 뱉는 상황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챗GPT 같은 걸 사용하시더라도 사실 챗GPT에다가 브랜드 물어보면 다 나와요까지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것까지는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까 수요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무조건 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실 때 얘를 무조건 맹신하시기보다는 얘가 알려주는 정보를 한번 좀 걸러내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기초적으로 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국내 수요 있는 일본 유통 브랜드 알려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면은 요새는 거의 안 써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나와요. 네네. 다 나오는데 과연 여기 나오는 이 조지루 씨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국내 사람들이 정말 알아봐주고 네. 사랑하는 브랜드인지 같은 것 정도는 검증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솔직히 하루 5분, 10분으로 막 월 몇백 이렇게 버는 거는 솔직히 해본 입장에서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그런 거에 좀 속된 말로 낚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본질이 있고 그 이후에 도움을 받는 형태가 돼야 되지 그거는 좀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전업으로 했다 보니까 그냥 멋모르고 이제 7, 8시간 그래도 직장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뭐 파보고 하다 보니까 7, 8시간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름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한 서너 시간, 일본 구매 대행 서너 시간 정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한테 아까 배워가지고 한 몇천 하신다는 그분들도 한두 달 만에 됐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그러면 한 3, 4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무튼 30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 대신에 근데 솔직히 3, 4시간도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또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좀
업무가 있고 책임이 더 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도 길고 이제 돌아와서 일본 구매 대행에 뭐 어쩔 때는 뭐 2-3시간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 뭐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결국에 꾸준히 하셔서 그런 성과를 이뤄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꾸준히 2-3달이면 해볼 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저런 프로그램으로 상품 올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대표님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브랜드 제품 하면은 일단 가공보다는 제품 선정하는 아까 소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공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명일 것 같아요. 상품명이 중요하고. 네. 그러면 일본 구매 대행 하시면서 네. 좀 잘 나가는 카테고리, 이런 카테고리가 좋다 이런 거 좀 꿀팁으로 던져주실 수 있나요? 뭐 진짜 품목 제한 없이 다양하게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최근 추이로 봤을 때 시장의 크기로 가장 큰 건 패션 쪽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거래액 자체도 이제 패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패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싶으면 일본 구매 대행은 뭐 따로 또 무슨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자인 거죠?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고 이제 흔히 아는 홈택스나 아니면 홈택스 아니더라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토스페이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이제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하나 만드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 그거는 주소 사업장이 그럼 이런 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없어도 됩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월세여도 상관없어요. 월세여도 상관없고 굳이 자가가 아니어도 다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럼 퇴사하시고 구매 대행 하시면서 좀 제일 주의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게 어쨌든 1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나태함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이 사무실을 제가 찾아온 것도 있고. 이 사무실 근데 막 이렇게 빈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는 뭐 어떤 분들이 쓰시는? 저처럼 이 공유 오피스 공간에 입주해 있는 형태인데 단순히 공유 오피스 형태가 아니라 저처럼 이제 1인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동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 오피스에 좀 성향이 있어서 제가 1년 지난 시점에 원래는 직장에서 좀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1년 혼자 있으니까 다시 외로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한 소통만 하고 즐거운 대화만 할 수 있는 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요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공통적인 고민이 아마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요새 부업 관심이 한참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워낙 정보도 많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 글을 못 읽는 게 문맹이 아니라 영상을 못 걸르고 못 보는 게 문맹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에 속지 마시고 좀 제대로 선별하셔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가 있는 건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불안한 마음보다는 만족감이 너무 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요새 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